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패널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좌장님 그리고 패널분들 단상으로 모셔보도록 하죠. 먼저 두 번째 세션의 좌장은 경희대학교 윤유식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고양시 의회 정판호 의원님, 대구 컨벤션 뷰로 김성태 사무국장님, 동덕여자대학교 윤영애 교수님, 고양시정연구원 김은진 부연구위원님 단상으로 모시고 저희는 패널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위에 마련된 자리에 착석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섹션 맡게 된 윤유식 교수입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조금 이렇게 졸리실 것 같아요. 좀 뒤로 좀 이렇게 기지개 좀 펴주시고 뭐 이렇게 편하시게 좀 하시죠. 조금 갑자기 식사하시고 나서 또 이 어두운 이렇게 계시니까 오후에 좀 약간 졸리신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상상하는데 재미있는 어떤 상상도 해보시고 한번 기지개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러고 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한 교수님, 네, 이렇게 네, 앞에 있는 게 보이네요. 뒤는 안 보이는데 한 번쯤은 좀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까? 네, 식사하시고 나서 네, 좋습니다. 네, 오늘 그 국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 5존 섹션에 이어서 5 섹션 진행 중에 있습니다. 5 섹션의 이제 주제는 지금 아마도 마이스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임팩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레가시 이슈를 지금 다루고자 해서 아마도 지금 이제 발표를 하신 분이 사실은 이게 섹션에 같이 나와주셨어야 되는데 아마 유럽 쪽에 지금 다른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동 중에 계시는 걸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록을 갖고 같이 그분한테 또 여쭤볼 말이 있으면 말씀 듣고 후에 또 나와서 또 이렇게 차후에 또 좋은 말씀 들어서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데스티네이션 마케팅하고 이게 또 마이스 또 지역 건강 이렇게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가 마이스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이제 임팩트라든가 레가시 관련해서 많은 관심 갖고 있습니다. 오늘 패널로 네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지금 대구 컨벤션 뷰로의 사무국장으로 계신 김성태 국장님, 네, 오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서 이제 동덕여자대학교의 윤영애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고양시 의원의 정판호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정연구원의 또 부연구원인 김은진 박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안드로프가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는 몇 가지가 좀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우선 마이스가 가져주는 어떤 직접적인 효과하고 간접적인 효과를 말씀해 주셨고요. 전 세계적인 흐름의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 사회적 파급 효과도 말씀을 주시고 또 아시아 쪽에 또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1,900만 명의 어떤 열차 창출이라든가 기업들 약 30만 개인가요? 30만 개의 어떤 기업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하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 그런 경제적 파급과 말고도 케이스 스터디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 또 특히 이제 지식산업의 영향들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마이스가 가져다주는 미래 사회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비즈니스가 결국은 이 마이스가 비즈니스 이벤트로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럽이나 이제 아시아 쪽, 혹은 호주 쪽에서는 비즈니스 이벤트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만 이런 마이스가 가져다주는 도시 변화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비즈니스의 어떤 그런 마이스적 가치가 이제 데스티네이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강조하시면서 15가지 정도의 어떤 내용들을 좀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타깝게도 하이브리드로 해서 지금 온라인하고 또 오프라인 같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이브리드에서 참여자가 지금 등록 인원은 지금 1,000명, 500명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결국은 마이스는 결국은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본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 이 기계를 통해서 만나는 것보다는 얼굴을 보면서 얼굴의 표정
그다음 호흡, 느낌, 서로 악수하고 신뢰하고 이런 만남을 통해서 비즈니스 만들어지는 것이 본질인데 아마도 이제 코로나 끝나더라도 일부 하이브리드 형태의 어떤 많이 쓰는 행사가 있겠죠. 뭐 추측하건대 한 20, 30%는 전문가들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본질적인 것은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아마 발표자가 15가지의 어떤 사항들을 좀 요약을 해서 주셨는데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그 중에서 4가지를 특히 저도 공감이 가는 4가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가 이 이벤트를 마이스를 하는 이유도 서로 이제 지역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관계와 회복이라는 말씀을 특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B2B든 B2C든 혹은 또 여러 가지 인간 대 인간이든 기업과 기업이든 지역과 지역이든 간에 서로의 관계나 신뢰 회복을 통해서 뭔가 이유를 고대하고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셨고 그것도 유럽 쪽에서 특히나 많이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마이스가 또 가져다주는 특히 이번 고양 데스티니 경쟁력 포럼이 고양시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 또 레pu테이션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이 앞서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 5년차가 준비가 되어 있지만 물론 1년차, 2년차 저도 5회차 다 참석을 했고 지금까지 5회차 했지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좀 어설펐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섹션별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오시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듣자 하니 35개국에 한 500명 정도 지금 같이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와이드 대한 컨퍼런스로 지금 포럼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고양시에 변화를 주고 고양시에 대한 이미지가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와 레pu테이션이라는 말씀도 오늘 해주셨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해서 코로나 때문에 하이브리드 지금 또 이런 디지털라이제이션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메타버스 얘기도 좀 오늘 이슈가 좀 없었는데 메타버스 얘기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저도 메타버스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외국에서 우리 시스템이 안 되는 외국에서 과연 이걸 무거운 어떤 메타버스를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메타버스로 많이 가겠지만 우리가 워낙 5G, 6G, 7G가 다 가게 되면은 메타버스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정답이냐 그것이 바라는 바이냐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또 그 지역에서 어떤 다양한 어떤 문화를 좀 격파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4번째로 강조하신 것들은 또 Sustainable Development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네요. 마이스가 가져다주는 여러 새로운 가치가 지속 가능한 어떤 개발 또 마이스가 그 행사 개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워낙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행사 개최에 준하는 것 말고도 이 지역에서 가져다주는 어떤 산업적인 어떤 확대 또 물리적인 확대, 또 문화적 확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마이스 하나의 자산으로서 여러 가지 이슈를 주게 되는데 오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마이스가 이제 각 도시별로 좀 더 발전하고 있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방문객 경제로서 논리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특히 코로나가 이제 있으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있으면서 과연 방문객이 없는데 방문객 경제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얘기를 반론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마이스에 대한 가치가 한 번쯤 새로운 각도로 재조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슈를 좀 던지고 있고 어떻게 이 가치를 재조명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로 레가시라는 키워드로 해서 지금 대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도 유럽적인 흐름도 호주적 흐름도 어쩌면 비즈니스 이벤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한국의 이벤트에 대한 용어 자체가 컴플렉이기 때문에 이벤트는 용어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키워드는 마이스 레가시한 용어를 씁니다. 행사를 유치나 어떤 개최 목적으로만 계속 마이스를 바라보거나 혹은 외래 관광객들을 방문하는 거에 포커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이스 행사 개최에 따라서 과연 관련된 어떤 간접적인 어떤 산업적인 측면 또 지역적인 측면, 도시적 측면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마이스 어떻게 활용하고 의미를 줄 것인가에 대한 비즈니스 가치에 대한 어떤 의미를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섹션이 레가시, 도시 이런 개념으로 이번 섹션이 만들어졌고 앞에 그런 연사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말씀드리는데 우선 이제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마이스의 비즈니스 레거시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아마 준비하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가 아마 대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구가 최근에 또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그 마이스 레거시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책자도 만드시고 또 아마 국제복합지구도 대구 비즈니스 국제복합지구라는 그런 컨셉을 하면서 마이스 레거시를 강조하는 그런 대구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선 김성태 국장님한테 여러 이제 기본적으로 마이스 레거시를 어떻게 보시는지 또 대구에 대한 사례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준비된 슬라이드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일단 김성태 국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구 컨벤션 뷰로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컨벤션 뷰로하고 컨벤션 센터 이런 데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단계부터 개최 지원하고 그게 또 이제 개최지에 어떤 커다란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계속 이렇게 근무를 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처음에 국제회의 유치 업무를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는요, 사실 경쟁, 국내 도시들하고의 경쟁, 또 해외 도시들하고의 경쟁, 그 자체가 보도거리였거든요. 보도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행사 한 건이 유치됐다,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가 많이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국제회의를 유치를 할 때 시에 예산을, 보조금을 이렇게 개최지원금을 따내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파급 효과, 여기에서는 지금 임팩트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이제 요 행사를 개최를 하면서 단기적인 어떤 관광 효과라든지 그 지역의 소비 진작 효과 이런 것들을 보고서에다가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10여 년 정도 됐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3단계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저희가 유치 업무를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역에 조금 더 중장기적인 개최지와 또 주최자를 포함해서 그런 혜택이 있어야 이 컨벤션의 위상이 더 올라가고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표현하시는 그 레거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최자와 개최지에 대한, 주최자와 개최지의 협력을 통한 중장기적인 혜택, 그것을 저는 이제 레거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대구에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에다가 얘기를 할 때도 사실은 여기 15개의 JMIC의 이제 회장님께서 15개의 비즈니스 이벤트의 전략적인 우위라든지 그런 방향이라든지 정부에다가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제안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거기에는 저도 다 공감을 하지만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량화된 지표가 아니면 사실 이걸 설득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조금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은 JMIC에서 지금 나와 있는 빙산 이론 계속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것도 참고를 하게 되고 특히 이제 호주나 이런 데서 비즈니스 이벤트라는 용어도 쓰면서 비즈니스 이벤트의 레거시라는 용어를 거기에 있는 시드니에 있는 기술공과대학하고 10여 년 넘게 이렇게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다 찾아보고 하면서 대구가 그런 레거시들을 취합을 해서 이렇게 먼저 한번 우리나라에도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리고 다 같이 이렇게 그런 사례들을 좀 구체적이고 정량화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 레거시 백서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레거시 백서를 지금 좌장님께서도 조금 소개를 해달라고 그러셔서 여기 좀 화면에다가 좀 띄우면서 이걸 좀 보면서 이게 비즈니스 이벤트가 어떻게 대구의 경제와 산업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네, 대구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대구만 이렇게 홍보하려는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이게 전국적으로 다 쌓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컨벤션 뷰로에서도 많이 오셨고 교수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 자료를 다 같이 이렇게 좀 서울, 부산, 제주, 고향도 그렇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그냥
대구에서 한번 만들어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목은 비즈니스 이벤트의 레거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저희 대표님의 발간사를 간략하게 좀 넣었고, 이게 영문본이라 가지고 조금 요약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행사를 지난 저희가 컨벤션 뷰로가 2003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행사 중에 중요한 행사들을 6가지를 추렸어요. 그래서 추려서 이 행사들이 어떤 레거시를 가지고 왔는지를 추적 조사를 계명대학교의 뭐 전소영 교수님 등과 함께 이렇게 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사, 요거 사례 같은 것도 조금 설명드리면 더 재미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2004년도에 그 세계 솔라시티 총회거든요. 이때 이게 이 행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국제기구가 이렇게 유치가 되었습니다. 이 안에 내용으로는 다 나오는데요. 그 솔라시티 사무국이 대구로 이렇게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개최 준비를 하면서 솔라시티 50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관련된 산업 혁신의 어떤 시발점 역할을 했던 그런 행사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린 에너지 엑스포 대구에서는 그래도 UFI 인증 행사 중에 10대 신재생 관련 그런 전시회로 지금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기억에 이 행사를 처음 하면서 첫 스타트는 80부스로 그 담당자가 진짜 코피 막 쏟아가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때는 저도 엑스코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컨퍼런스도 매년 이렇게 개최하면서 성장이 되는 그런 또 레거시를 남겼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대구에서 했던 행사 중에 좀 유명한 행사가 그 에너지 총회라는 행사거든요. 2013년도에 개최가 됐고, 2008년도에 여러 해외 도시들하고 경쟁을 해서 유치를 했고, 해외에서만 한 2,700명 이상이 참여를 했고, 총 참가자는 한 7,000명 되는 행사인데요.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그 JMRC 회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도시의 인프라가 바뀐다 그랬는데 엑스코를 확장을 했습니다. 엑스코를 확장을 했고, 이후에 대구가 어떤 큰 이벤트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이 행사를 통해서 갖춰졌고요. 내년에 개최되는 세계가스총회 해외에서 한 5,000명 오는데 이게 하이브리드로 아마 진행이 되겠지만 그런 행사들도 이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유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물포럼은 해외에서만 한 16,000명 이상 이렇게 왔던 대구에서 아마 개최된 그 비즈니스 이벤트 중에 제일 큰 행사로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이제 게이닝 엣지의 그 게리 그리머가 어디 해외 나가서 이렇게 사례 발표할 때도 자주 좀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공무원분들하고 이렇게 관련 기관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물이라는 거는 사실 전국이 다 중요하지만 물산업 클러스터를 대구로 가져올 수 있는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환경부에서 예산을 투자받은 게 2,409억 원. 아까 전에 펀딩, 인베스트먼트 이런 용어로 프레지던트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사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이게 레거시가 계속 이어져서 한국물기술인증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해서 유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2019년도에 요거는 이제 글로벌 로봇 비즈니스 포럼인데요.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워터 포럼이고 잠시만요. 요게 이제 뇌신경과학 총회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그 뇌연구원에 2단계 건립하는 또 명분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 관련 행사와 그 다음에 로봇 관련 행사 이런 거는 이후에 매년 이렇게 특화 컨벤션으로 개발되어서 지금 커나가고 있는 그런 행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좀 공유하고 싶은 그 이유가, 저는 이 컨벤션 자체가 내지는 비즈니스 이벤트 자체가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걸 추적을 해보니까 대구에 지금 5+1 산업이 물산업, 의료산업, 에너지산업, 로봇산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1 산업이다. 컨벤션이 오히려 사실 견인했다고 해도 이게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도시의 경제와 산업을 이런 대규모 컨벤션들이 끌고 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이 백서를 만들면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도시에도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같이 좀
만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국장님 또 네,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 거고요. 네, 어쩌면 대구의 마이스 레가시 이 자료가 이게 행사 개최에 대한 요약 백서라는 관점도 있지만 중요한 게 이런 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행사 개최에 관련된 그 직접적인 그 기관이나 조직이나 사람들만 이 일을 하지 실제로 이제 어쩌면 불특정 다수의 대구 시민들 아니면 지역에 계신 기관들, 조직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이스 레가시가 우리가 마이스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아직도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아직 마이스에 대한 이해를 좀 부족한 상황에서도 많은 행사를 개최됐지만 실제로 이제 그 도시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을 에비던스를 보여준 적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개최하기 전에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개최를 하고 있지만 개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그 사후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사후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가 사후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그 활용 가치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는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스와 도시, 오늘 임팩트 레가시 관점의 대구 사례가 결국은 대구도 행사를 중요한 행사들 많이 개최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네, 대전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레가시 형태로 해서 지역 주민들 홍보하고 알려주고 이런 역할들, 기능들을 우리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 우리 나오셨으면 너무 바쁜 시간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고양시 또 우리 의원님 마이스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레가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냥 자유롭게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한번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네네. 감사합니다. 고양시원 정파로입니다. 먼저 저희 의회에서는 마이스 산업을 가지고 행정감사도 통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토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제 개인적 의견도 많이 내비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1전시장, 2전시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또 3전시장을 지금 건립을 준비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마이스 산업이 우리 고양시의 지역 상권이나 관광 문화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 가지고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걱정이었던 것이 그동안에 지자체의 서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주인이 3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 3년간은 고양시가 전체적으로 마이스 산업을 주도하는 실질적인 행정력을 집행하는 그런 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3%의 지분을 가지고 절대적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모든 걸 커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희망적인 것은 3전시장이 완공될 시점에 규모 면이나 그 다음에 또 대중교통의 전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동시에 해결되면 교통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겠다. 그러면 도시 간의 근접성은 빨라졌는데 그러면 나머지 해결할 게 무엇인가 지역 상권이나 문화 이런 것을 머물 수 있는 공간을 그러면 내방객한테 줄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꾸준히 협의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전시장 인근에 지금 부지가 저희들이 시가 조정해서 건축 제안을 지금 해놨죠. 그러면 이거를 조기에 집행해서 연계시설 같이 묶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런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님들께서 마이스 산업의 육성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독자적으로 이제 코트라나 경기도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독자적인 고양시가 자체 예산을 더 늘려서 집중적으로 지역과 연계하는 마이스 산업을 육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이 이렇게 토론에 오셔서 하는 것도 참 드문 케이스인데 워낙 관심이 있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간혹 고양시는 특히 또 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양시 마이스 비전과 미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의원님도 계시니까 도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영 교수님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마이스와기 레가시 임팩트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기본적으로 개념 특성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동덕여대 글로벌 마이스 전공 윤영혜입니다. 최근에 지속 가능한 마이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중에 본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방금 김성태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정말 코피를 쏟아가며 열심히 마이스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애써 왔는데 그 노력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하고 그 효과를 알리고 또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3을 해놓고 10을 했다고 얘기하는 산업도 굉장히 많을 텐데 저희는 10을 해놓고도 3을 했다고 얘기할 만큼 정리할 시간도 없었고 또 너무 빠르게 마이스가 성장했던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마이스의 역사가 한국에서도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30여 년 정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저희가 UIA 순위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썼던 건 사실이고 양적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임팩트에 대해서 많이 정리를 못한 것이 지금에서야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JMIC에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저는 레거시와 임팩트가 구분돼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레거시 자체는 어떤 행사가 어느 지역에서 열려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팩트라는 것은 아까 김성태 국장님 말씀처럼 어떤 산업을 주도하고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임팩트 파워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로 연구를 이제 계속 지속하면서 뭔가 더 정량적으로 지표화할 수 있는 연구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적 파급 효과 아니면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관광적인 파급 효과 이런 걸로 계속해서 마이스는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발개수로 책정해서 보여주고 했지만 이제 그런 숫자만으로는 저희 마이스의 어떤 그 가치나 역할을 다 표현하기가 힘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이 CEO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의 산업의 가치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마이스가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 마이스의 순위들이 정리되면서 한국에서 이 순위를 조금 더 박차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마이스가 임팩트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이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제로 사용될 수 있는 논리, 그 JMIC 회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듯이 그런 논리로 이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마이스를 활용하면 더 임팩트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스의 가치를 조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UN SDGs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발표에서도 그렇고 지금 고양시에서 또 이 지속가능성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GDSI에서도 UN SDGs를 활용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마이스는 각 영역에서 UN SDGs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할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그걸 달성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봤더니 우크라이나에서 그 러시아에 빼앗긴 크림반도 반환을 위한 정상급 국제회의를 이제 열었다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마이스의 임팩트가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인들이 정서적으로 터치하기 힘든 부분을 국가 정상들을 다 모인 국제회의를 열어서 공론화시키고 이걸 빼앗긴 영토를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임팩트를 만드는 일, 이게 어찌 보면 마이스가 할 수 있는 역할, 정말 생각보다 이 마이스의 파워가 더 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되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사실 마이스의 성장을 돌이켜 봤을 때 2000년도에 아셈,
2005년에 APEC, 2010년에 G20, 2012년에 해관보 정상회의, 이러한 굵직굵직한 정상회의를 국가에서 개최함으로써 마이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이것에 대한 다양한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고 또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브랜딩까지 다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을 때 이 마이스가 가진 임팩트가 너무 컸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너무 바삐 달려오다 보니까 정리할 시간이 없었고 대구에서 출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고양시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시에서 정말 이걸 집중적으로 바라보시고 이런 정리 작업이나 이 임팩트를 더 키워갈 수 있는 작업에 힘을 실어 주시면 훨씬 더 저희가 팬데믹 이후에 더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까운 사례도 말씀해 주시고, 사실 마이스가 다른 각도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있기 전에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 방문객 수가 1,700만 명 정도에 있었거든요. 정체된 시기에서 일본이 따라잡으면서 우리가 2천만 명을 넘었을 때 아니면 3천만 명 갈 때 과연 저도 관광이 전공입니다. 하지만 순수 관광으로서 과연 2천만 명, 3천만 명 극복할 수 있을까? 아마도 마이스가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봐도 마이스가 더 확산을 되고 또 특히나 또 이제 도시 중심으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제주, 창원, 요즘은 이제 청주나 또 이런데 또 여러 가지 성남이나 또 수원도 마찬가지죠. 또 강릉도 최근 들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도시 중심의 도시관광 비즈니스 트래블러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것도 마이스의 역할, 기능이 아닌가 생각 들고 도시 안에 그 관련된 산업들과 연관해서 사회적인 문화적인 효과를 주는 것도 마이스 임팩트 혹은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가 레가시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고양시가 이번에 이제 데스티네이션 포럼을 하면서 과연 마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코로나19가 이제 곧 끝나면 차후에 이제 내년에는 다시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겠지만 과연 이 마이스에 대해서 고양시가 어떻게 접목시키는가, 어떻게 마이스를 레가시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고양시정연구원의 김은진 박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에 대한 레가시나 임팩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과연 고양시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데 이것을 레가시 관점에서 임팩트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접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한 번쯤 의견이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정연구원 김은진입니다. 앞서서 지금 카이 하텐더 회장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김성태 국장님 그리고 두 분의 패널리스트 분들께서 이미 이제 레거시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도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분들의 많은 의견과 굉장히 이제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제 마이스 산업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상치 않게 어떻게 보면 급격한 어떤 변화를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마이스 산업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저희가 이제 방문객 경제에 미치는 그러한 어떤 파급 효과, 경제적 효과만을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이제 그런 이제 경제적 효과만을 저희가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것에서 넘어서 좀 더 이제 레거시라는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선 섹션에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저희 레거시를 새로운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서 이제 카이 회장님께서 이제 15가지의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뽑아서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저희가 좀 알고 있는 그런 마이스의 지속 가능성, UN SDG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포괄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 문화적, 환경적, 경제적인 그런 모든 부분들을 아우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이제 어떤 성공적 개최를 통한 어떤 산업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레거시라는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렇다라면은 적용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레거시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지금 대구 컨벤션 뷰로에서 이제 백서도 만드시고 이제 노력을 이제 첫 시도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레거시라고 말은 하고는 있지만 여기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의 분들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민들이 인식하고 또 함께 관여할 수 있을지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논의하는 장이 필요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제 고양시라든지 고양시 이제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될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논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민들 분들이라든지 이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곳이 이제 시정연구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고양시의 이런 레거시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양시에서 이제 레거시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행사를 좀 제가 이제 좀 고민해 보자면은 그나마 저희가 이제 꾸준히 이어져 왔던 이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가 어떻게 보면은 레거시 창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꽃박람회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사례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좀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정량적인 지표로 실용 가능한 정량적 지표를 만들어서 적용할 것인가가 함께 논의가 필요하고 그것들이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논의가 이루어져서 적용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양시의 신연군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무거운 질문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시간이 약 한 10여 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퍼스트 라운드 돌아가서 이제 세컨드 라운드를 하면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구 사례를 좀 잘 보셨습니다. 대구 사례가 아마도 그동안 한 중요 행사들을 보여주시면서 정리하시고 또 아마도 시민들 아니면 또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공유하는 어떤 그런 인포메이션 정도의 지금 이제 스타트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물론 이제 오늘 연사님한테도 좀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레거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매니지먼트 관점이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이스의 파워, 마이스의 임팩트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최근 들어 마이스 레거시를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고 치면 앞으로 이제 향후 마이스의 레거시에 대한 어떤 관리,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그럼 대구는 또 이제 그 연사님은 앞으로 이 마이스에 대한 레거시를 관점에서 어떻게 이거를 접목이나 또 비전이나 관리나 또 기획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합니다. 특히 대구가 지금 이제 스타트를 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향후 마이스 레거시를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서 관리를 하면서 더욱더 확산시킬 것인가라는 것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같이 좀 아직도 뭐라고 할까요? 좀 부족하거나 아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김윤태 국장님, 앞으로 전체적으로 마이스 레거시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고 할 의향이 계신지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예. 지금 이제 저희 직원분들하고 저희 대표님하고 이렇게 또 대구시하고 이렇게 유치했던 그런 행사들을 추적을 이렇게 하면서 드는 생각이요.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좀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 세계가스총회 내년에 하는 거는 이 주최 측이 굉장히 닫혀있는 그런 마인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 아무리 같이 이렇게 뭔가를 발굴을 해서 목표를 같이 기획을 하고 그걸 측정을 하고 이런 거를 건의를 해도 주최자의 그 입장에 따라서 입장과 아니면 주최자의 제가 했던 태도에 따라서 굉장히 이거를 같이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쉽지는 않은 부분들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행사를 유치할 때부터 해가지고 주최자들하고의 어떤 긴밀한 관계를 더 만들어가는 것, 그게 제일 핵심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조직적인 약간 한계도 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은 전국의 컨벤션 뷰로들이
사실은 약간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관광과의 협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관광의 산하로 약간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얼마 전에 조직을 조사를 해보니까 인원이 오히려 몇 년 전보다 급격히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최 지원 쪽을 강화해서 레거시를 발굴해내고 관리를 하려면 오히려 주최자들하고의 보다 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지역에 있는 경제기구들하고의 또 협력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컨벤션 뷰로들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 갈 것인가 또 그게 또 대구의 또 도전 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지금은 도전이다 저는 지금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례들이 생겼고 하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네, 어쩌면 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CB 직원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 예, 안타까운 말씀이신데 사실 전국에 이제 그 DMO 사업이 있으면서 관광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조금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 봅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CBB에 계신 팀장님이나 또 구성원 직원들 또 보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너무 많고 일을 유치 마케팅 하는 것만 해도 좀 시간이 딸리는데 레가시까지 하려고 한다면 또 다른 차원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유치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유치한 것에 따른 어떤 관리, 레가시 관리도 별도의 팀 어떤 업무 분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이제 그런 사례는 아직 있지는 않지만 분명하게도 이런 행사 개최에 따라 지역에 어떻게 파급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 의원님 오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아까도 이제 마이스의 고양시 개최가 지역 주민들한테 역할을 주는 게 접근성 이슈가 상당히 크긴 합니다. 접근성 이슈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양시 지역 주민들의 이해도 좀더 또 협력과 협조도 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과연 고양시가 마이스의 그 레가시나 임팩트를 어떻게 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의원님의 어떤 그 행안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발언 기회 주셨습니다. 제가 시정 질의에서 한번 논의했던 게, 발표했던 게, 불 꺼진 킨텍스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한번 논의도 제가 제시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교통적인 문제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마이스 산업이 이렇게 길지 않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전문가들의 의견과 실질적 지방에 있는 재정과는 잘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우리가 특례시가 되면서 약간의 시장의 권한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적극 활용해서 저는 기업 우리 경영과에서 한 개의 일기부서로 3명이 이 마이스 산업이나 전반적 지역까지 감당하기에는 너무 열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이스 산업 전략산업과를 좀 더 확대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지역과 같이 연계돼서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지금 그럴 그 예산을 가지고 본예산도 좀 상당히 늘어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점들을 지속적으로 토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양시의 마이스 전략팀 자체가 인원이 더 많이 보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산 같은 경우도 마이스 관광 마이스국 그렇죠? 네, 인천시도 마이스과가 한 31명분인가요? 약 30명의 이제 직원이 계시면서 굉장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초지자체에서 많은 인원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전략과에서 좀 더 확대해서 직원이 더 늘어나고 또 시장님이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고양시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 차원에서 우리 윤영 교수님 아까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앞으로 마이스에 대한 어떤 레가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비전과 이런 얘기를 좀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실행하려면 예산의 분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지금 있는 것에서 더 늘리려고 하면 그 정당한 논리가 있으셔야 될 텐데, 그래서 저희가 경기관광공사랑 동덕여대에서 한번 그 주어진 예산이 잘 쓰여졌는지에 대한 성과를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거시에 대한 지표를 설정해서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예산이 잘 쓰이고 있고, 또 여기서 레거시를 더 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고, 이걸 관리할 직원이 필요하고, 이걸 넓히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인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지기 위한 어떤 사전 작업들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데 저희가 지표를 만들 때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용하던 지표를 많이 가져와서 한국에 커스터마이징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핏하게 만들지를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정교하게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른 완성이 돼서 그 지표가 완성이 되면 그걸 이제 지원금 제도에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아까 이제 대구에서도 주최측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 지원금을 주실 때 그 지표에 준하는 것을 채우지 않으면 예산 지원이 어렵고, 그리고 그게 저는 지속 가능성까지 포함된 지표였으면 하고, 그래서 그것이 선순환적으로 조금 이 분야의 체계를 잡아갈 수 있는 지원금 제도의 반영을 반드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서요. 이제 마이스가 사실은 플랫폼적인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할 것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커뮤니케이터, 타산업과의 융합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거기까지 궁극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이런 공론화하는 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정리차원으로 우리 김은진 연구원, 네, 고양시 마이스 레가시에 대해서 올림픽에서 앞으로 향후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추가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네, 앞에서 좋은 말씀 또 많이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측정할 만한 측정이 가능한 지표를 만들어내는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지역이라든지 모든 상황들이, 모든 행사들마다 그러한 기준이라든지 적용해야 되는 지표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연구가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윤영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적절한 예산과 거기에 대한 이제 다른 그런 인력들이 좀 필요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지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연구가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마이스 레거시가 창출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약 한 2분 30초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채팅창에 질문 두세 개가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다는 시간이 안 돼서 다는 못할 것 같고요. 하나 정도인데 뭐 일반적인 질문이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마이스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 혜택은 누가 받는지, 실제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해라고 이제 질문이 채팅창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그래서 마이스는 결국은 공유 가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센터가 있지만 센터 말고도 마이스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직접적인 기관과 또 간접적인 또 조직, 회사들이 마이스 산업의 구조가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의 구조를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기관과 조직과 또 지역 주민들이 경제사회 문화적 효과를, 그 혜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돈에 대해서 오늘 행사에 뭐 100원 투자해서 100원에 대한 이익 말고도 여기에 대한 지식적 가치, 미래적 가치, 아까도 우리 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적 가치, 미래적 가치, 사회적 가치,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귀한 시간에 한 100여 명의 마이스 전문가들 모셔서 같이 논의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시간이 좀 타이트해서 기회되면 채팅해서 답을 제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식사하시고 약간 졸리실 텐데 좀 딱딱한 내용을 진행하게 되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마이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임팩이겠죠. 마이스 파워겠죠.
그래서 마이스 가져다주는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우리가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 믿고 마이스를 개최를 하고 유치를 하고 협력과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즈니스 모델로서 진행되는 거 있긴 하겠지만 이런 마이스에 대한 어떤 레가시를 효과적으로 앞으로는 이제 유치 개최에만 주안점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약 20, 30% 정도는 개최 이후에 이거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안점이 좀 더 강조가 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하이브리드 상황에서 오지 않는, 방문하지 않는 그런 비즈니스 트래블러들의 관리라든가 우리 오늘 논의했던 이런 콘텐츠적인 측면의 내용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확산해서 더 좋은 마이스 도시로서 고양시가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온 시 정책이나 어떤 연구에 또 여러 가지 또 마이스 행사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 시간 이후로 좀 진행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긴 시간 같이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이번 섹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